스위치는 일단 2개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2개 등록했고요. 이거 제가 지금 변수는 아까 이거 자주 쓰기 때문에 메모장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2줄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은 겁니다. 램프도 한 줄을 쓸 거면 하나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날 만약에 뭐 주로 쓸 것 같다 그럼 미리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운 카운터는 말 그대로 개수를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 푸시 버튼 1번 F9번 함수 블록 연 다음에 CTD입니다. CTU가 아니라 CTD 카운트 다운. 그래서 다운 카운터. 근데 리셋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다운 카운터에는 LD, 로드와 프리셋 밸류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에다가 비트 불값을 넣어야 되는데 PB2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PB2.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윈도우 7 이하에서는 도움말에서 CTD를 치면은 이게 사용법이 나오죠. 원래는 이렇게 CTD에 대한 사용법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윈도우 10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교재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달 수 있냐? 불 데이터는 다 달 수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면 0과 2를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위치 또는 숫자로 따지면 0과 1은 넣을 수 있어요. 2는 안 돼요. 불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을 넣을 수도 있고요. 2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는 아예 안 들어가요. 왜? 불 타입 0과 1만 들어가는데 2를 넣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설명문을 보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는데 설명문이 오픈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거는 교재를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제 수업을 통해서 그냥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LD 1 대신에 푸시 버튼 2번도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타입이 불로 돼 있죠. 불 타입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프리셋 밸류 같은 경우는 인트 타입이에요. 정수 타입. 보시면은 인티저. 정수란 얘기죠. 그래서 숫자가 1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10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16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값은 3267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는 마이너스 32768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 값만 들어가냐? 요 PV 메모리가 16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6비트 메모리 공간 안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예요. 16비트 메모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숫자의 크기가. 왜 이런 건지는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카운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인티저 타입 요거는 16비트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렇다는 얘기죠.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은 없는데 플러스 32767까지는 어쨌든 들어갈 수 있다. 여기다 5만 넣을 겁니다. 5. 그래서 다운 카운터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면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CV 값이 0이면 켜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위에 있는 숫자부터 쭉쭉쭉쭉 다운돼서 0이 되면 켜지는 거니까 처음에 있는 이 CV 값을 개수를 올려놔야 되죠. 그게 로딩입니다. 로딩, LD. 그래서 PB2를 누르면 여기 세팅되어 있는 5 값이 올라가요. PB2를 누르겠습니다. PB2를 누르면 이렇게 제가 미리 설정한 값이 5 값으로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PB1 스위치가 눌려서 신호가 들어오면 현재 값이 일씩 감소가 됩니다. 일씩 감소가 되다가 CV 값이 0이 되면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신호가 나오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출력은 변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하여튼 0 이하가 되면, 즉 현재 값이 0 이하가 되면 출력이 나오니까 처음에 뭐 이런 거죠. 매거진 같은데 어떤 그 탱크에다가 내가 5개의 원자재를 쌓아놨다. PB2를 누르는 거죠. 그럼 원자재가 5개인데 공정을 할 때마다 하나씩 빠져나가는 걸 짜겠다.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딱 되면은 출력이 나오니까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어카운터로 해서 비교를 써도 되기 때문에 굳이 다운 카운터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뭐 어카운터하고 비교문으로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운 카운터를 제공을 해주니까 용도에 맞게 쓰신다면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운 카운터 쓰는 방법입니다. 네, 다운 카운터가 있구나.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운 카운터가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면 F9번을 누르시면 CTUD라고 있습니다. CTUD. 업다운 카운터라는 게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죠. 얘는 업 카운터와 다운 카운터를 짬뽕해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리셋 단자에다가 푸시 버튼 2번을 달아 놓을 거고요. 이거 어드레스 다 4개 다 할게요. 저는 푸시 버튼 1번부터 램프 4번까지 다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 등록하는 방법 다시 보여드릴까요? 안 보여드려도 될까요? 안 보여드려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리셋에다가 푸시 버튼 2번 달았고, 방금 전에 다운 카운터 했던 것처럼 로드 LD에다가 푸시 버튼 3번을 달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글로파 PLC에서 약속된 게 있는데, 어떠한 함수 블럭이 있을 때 접점은 맨 위에 하나만 답니다. 이 사이 여기가 PB2라고 해서 여기를 PB2라고 달 수 없어요. 물론 이게 얘만 그런 거고요. 지멘스는 됩니다. 또 글로파만 이렇게 하나만 달기로 돼 있고, 다른 PLC들은 이걸 허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글로파 PLC는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PB2라고 연결하셔도 됩니다. 즉 함수 블럭에 연결되는 접점은 하나만 연결을 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켜주시면 되고, 그럼 다운 카운터 신호는 어떻게 나오냐? 요거 PB 이걸 PB4 이렇게 할게요. 어카운터 신호는 PB1이 들어왔을 때고, 다운 카운트 신호는 PB4 신호가 들어왔을 때 다운 카운터로 하는 걸로 하고요. PV는 말 그대로 설정 값입니다. 이거 5로 할게요. 그리고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일을 하나만 달 수 있어요. 이렇게 달 수 있는 건.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그냥 변수로 달면 됩니다. 여기다가 램프 2번 이렇게 달면 됩니다. CV는 현재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일단 어카운터 쪽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카운터만 보시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어카운터 어떻게 썼었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거, 이게 어카운터죠. 그래서 어카운터는 PB1에 신호가 들어오면 CV 값이 올라가는데, 그 값이 내가 설정해 놓은 값과 같아지면 또는 같거나 크게 되면 램프가 켜졌죠. 그래서 PB1을 누르면 CV 값이 올라가다가 내가 설정해 놓은 값과 이상이면, 여기가 같거나 크게 되면 램프 1번 CU에 있는 램프가 이렇게 들어오죠. 물론 계속 개수는 올라가지만 어쨌든 켜져 있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운 카운터 하기 전에 우리가 로딩을 먼저 했었죠. 근데 현재 값이 10인데 로딩 버튼을 누르면 현재 값이 다시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PB3를 누르면 현재 값이 이렇게 로딩이 됐고요. 여기에서 PB4를 누르면 개수가 다운 되겠죠. PB4를 누르면 다운 되다가 현재 값이 0 이하가 되면 램프 2가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램프 2가 켜진 거예요. 실제 우리 램프도 보면은 이렇게 램프 2번이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카운터와 다운 카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메모리에서 Q라고 하죠. Q라는 구조에서 여기선 한쪽에서는 계속 집어넣고 한쪽에서는 하나씩 빼간다 라고 했을 때 현재 그럼 남아있는 거는 CV 값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센서는 PB1을 쓰면 되고,
하나씩 빼 먹을 때마다 시그널은 PB 펄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현재 값이 남아 있으니까 업 카운터하고 다운 카운터를 따로따로 쓸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라면 그냥 업 다운 카운터 하나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잘 안 써요. 그냥 업 카운터 위주로 많이 쓰지 업 다운 카운터 용도로 많이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개수를 셀 수 있는 최대 개수가 32,000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10,000개면은 많은 생산량이었지만 지금은 원체 이제 생산량들이 많죠. 그 뭐 제조업체들이 글로벌하게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10,000개, 20,000개, 30,000개로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솔직히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겠죠. 요즘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업 카운터, 다운 카운터를 굳이 고집해서 쓸 일은 없다.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제 그냥 일씩 더하는 함수가 있어요. 인크리즈 뭐 아니면은 애드, 빼기. 얘도 컴퓨터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를 다 할 줄 압니다. 그때는 메모리를 16비트로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크기를 32비트, 64비트로 가져가서 좀 더 큰 수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업 카운터하고 다운 카운터라는 것이 있고 얘로 개수를 셀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